자, 해설 강의 한번 시작해 볼까? 일단 독서 시험지 딱 준비해 주시고, 자, 오늘의 순서는 이렇게 가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다시 한번 주제별 지문 패턴을 좀 확실하게 잡고 가자. 자, 그래서 일단 법지문의 패턴 땡. 법지문 군을 관통하는 패턴이야. 알지? 그래서 얘들아, 전체 법지문들은 앞으로도 일관되게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 내용들을 한번 정리하고 그렇게 들어가자. 그 다음 두 번째, 문항별로 접근법. 얘들아, 실제 시험에서는 이제 쌤이 OT에서 총평에서 말했지만 실전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감각들의 차이가 있어야 돼요. 얘들아, 한마디로 지금 5번, 6번, 7번, 8번 문제를 똑같이 푼다? 큰일 난다는 얘기야. 알겠지? 얘들아, 5번부터 8번까지 어떻게 다르게 접근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지? 어떤 의도로 이렇게 만들었지? 여기에 집중하자. 자, 그래서 문항별 접근법 볼 거고요. 자, 그리고 나면은 가장 중요한, 우리가 요거 찾기로 했잖아. Why? 왜에 대한 대답을 찾아보자. 아시겠죠? 그래서 남들이 다 쉬웠는데 나는 틀렸는데 그게 중요한 거야. 남들 다 쉽다? 다 필요 없어요. 나에게 집중하자. 내가 이 문제를 틀렸다면, 내가 이 선택지를 골랐다면 어떤 부분에 공백이 있을까? 그 공백을 싹 채우는 거. 그게 오늘은 유일한 목표야. 나에게 오롯이 집중해. 아시겠지? 자, 그래서 이제 선택지별 출제 포인트들을 하나씩 잡아서 우리가 자, 왜에 대한 대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자. 자, 이제 가볼까? 자, 그럼 이제 법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자. 자, 이제 가볍게 다시 한번 법지문을 관통하는 패턴 딱 정리하자. 자, 이번 세트가 어렵지 않았던 것 중 하나가 주체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긴 했지만 여전히 주체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일단 주체가 되게 많이 나온 거 알아? 이걸 다 읽고 난 머릿속에 내용이 그냥 남아있으면 안 되는 거야. 뼈대가 있어야 돼. 뼈대. 바뀌지 않는 뼈대. 여기 보면 주체가 자, 시민. 그래서 첫 번째 이 자유주의적 법 모델 있잖아. 핵심은 시민 한 명 한 명 개인에게 포커스가 가 있다는 거야. 맞지? 자, 근데 이제 변합니다. 사회복지국가적 법 모델. 이게 등장한 이유도 뭐야? 모두에게 동등하지 않기 때문인 거야. 그러니까 핵심은 뭐야? 주체입니다, 지금. 각각의 주체들이 차등이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가 지금 생겨났다는 거야. 그러니까 핵심 뭐야? 주체야. 일단 세 번째, 자, 절차주의적 법 모델. 오케이. 여기서도 핵심은 당사자입니다. 당사자. 이 당사자들 간의 원활한 합의에 대한 기회를 주는 게 법이라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지금 가지문도 마찬가지. 나지문 말할 것도 없고 주체는 뭐다? 기본 뼈대다. 요거 잡고 가셔야 돼. 아시겠죠? 자, 주체, 요건. 일단 요건이 무슨 뜻이야? 조건. 요렇게 영향받는 게 바로 결과. 일단 법이 어떻게 생겼어? 법 조항을 딱 보면 자, 사람을 때리면 결과 빵에 간다. 오케이? 이게 그러니까 법의 존재 자체가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야. 이해가 되지? 자, 여기서 한 번만 더 잡자. 일단 조건의 표지 빨리 말해봐. 조건의 표지가 뭐야? 딱 보자마자 조건이네? 조건과 결과네? 100% 출제된 출제 포인트 1순위. 일단 조건. 면, 경우, 때, 시, 따라, 수록, 만. 잘 보여 이제? 쌤 보여요. 보여야지. 일단 면, 경우, 때, 시, 따라, 수록, 만. 수능 출제 탑 7입니다. 일단 이 앞에 있으면 뭐야? 조건. 이 뒤에 있으면 결과. 그렇지. 그러니까 이 세트 읽어나갈 때도 딱딱 눈에 보여야 돼. 뭐뭐 하는 경우. 오케이, 조건이네. 그래서 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일단 실전에서는 잘 생각해봐. 내가 하나하나 얘가 조건이다, 결과다, 이걸 하나하나 따질 만한 시간조차 없었을 거야, 아마. 그냥 진짜 쭉 읽고 그냥 쭉 풀게 돼요. 맞지? 근데 중요한 건 쭉 읽어도 눈에 계속 걸려야 되는 거야. 뭐가? 출제되는 얘네들이 걸려야 되는 거야. 이 중요 정보들이 딱딱 잡혀야 돼요. 그런 것들을 최대한 내가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지만 실전적인 거야. 얘들 실전에서는 알았는데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그 순간 툭 쳐서 1초 안에 안 나오면 그 모르는 거랑 똑같아. 얘들 아는 거는 최대치로 끌어올려 살리자. 요 면, 경우, 때, 시, 따라, 수록만은 마법의 언어입니다. You know what I'm saying? 자, 마법의 언어. 요거 얘들 요 정도 암기해주시고, 요 뒤에 나오는 게 바로 결과. 요 조건과 결과의 관계가 핵심 오브 핵심이야. 지금 법이기 때문에. 오케이? 자, 일단 그리고 법의 종류. 이번 시험에도 법의 종류는 나왔어요. 다만 이 법에 대해서 이걸 살리는 문제가 별로 없었어. 일단 본래 다른 시험이었다면, 자, 다른 기출에서는 이제 이러한 법 하나하나의 내용들도 더 상세하게 비교하고 요거 섞어놓고 함정 무조건 만듭니다. 오늘은 근데 그런 부분이 거의 없었다는 거야, 이번 세트가.
그러니까 사실은 법의 종류를 중요하게 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얘는 너무 중요하다. 일단 다시 한번. 이게 상법인지 형사법인지 민법인지에 따라 뭐가 달라지냐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였어? 지금은 폐지된 간통죄. 일단 들어봤지? 일단 간통죄도 근데 폐지가 됐는데 그렇다고 자유롭게 막 유후 막 간통 돼 안 돼? 잘하자.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됩니다. 이유는? 그렇지. 얘들 형사상 무죄야. 민사상 유죄입니다. 그러니까 봐봐. 일단 법의 종류에 따라 어때? 유죄, 무죄가 완전히 180도 다르지. 이게 법이라는 거야. 모르면 돼, 안 된다? 안 된다. 일단 법의 종류 체크하자. 모르면 고소할 거야. 자, 일단 법의 위계.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리고 법에 써있냐 안 써있냐 이거 놓치시면 안 되고 다시 한번 이제 딱 짚는 거야. 이제부터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기반에 깔고 기본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 일단 우선순위. 오늘 이거 너무 중요하잖아. 우선순위. 일단 기본적으로 법은 누가 우선하지? 쌤이 현장 수업에서 6평 바로 직전에 딱 그 얘기했거든. 전세법, 임차, 오케이? 혹은 유산, 상속. 이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다? 우선순위다. 일단 우선순위 빼박 나온다. 나왔잖아. 그지? 자, 일단 판례. 앞으로는 판례 나올 겁니다. 판례 나오면은 딱 두 가지를 기억하자. 결과, 그 다음에 근거. 요거. 자, 그래서 내가 보자마자 무슨 생각이 붙어야 되지? 이게 머릿속에 착착착착 있어야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야. 오케이? 자, 일단 기간과 금액. 일단 이번 차시 기간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기간은 볼 수밖에 없고요. 일단 금액. 다음번엔 돈 계산 나온다. 금액까지 가자. 별표는 뭘까? 그냥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보자마자 별표 쳐라. 왜? 무조건 출제한다. 자, 여기에 들어갈 말이 다만, 단, 이때 얘네들은 주로 뭐겠어? 그렇지, 예외 조건들이에요. 예외 조건들. 이런 게 딱 보이는 순간 어머나 예외 조건이네? 얘 무조건 출제하겠네. 긴장 빡 하고 머리에 확 각인하고 들어가시면 되는 거야. 아시겠지? 자, 일단 한번 그럼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자. 자, 일단 4번은 전개 방식이고요. 지금 문제 엄청 중요하다고 했다, 쌤이. 일단 4번은 전개 방식. 일단 5번. A를 바탕으로 기억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일단 잠깐만. 적절 동그라미. 옆에다 뭐라고 쓸까? 이렇게 한번 적어보자. 다이렉트. 무슨 얘기일까? 답은 이미 정해져 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5번을 풀 때 하나하나 선택지를 확인하는 스타일이 전혀 아니라는 거야. 5번은 어떻게 봐야 돼? 이미 5번 들어갈 때 A를 바탕으로 기억을 뭐라고 하지? 답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 답의 범주가 확고하기 때문에 그 범주를 확 좁혀놓고 내가 생각한 게 답이야. 그 생각을 하고 들어가면은 뭐가 빨라? 속어가 빠르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하나니까. 그 하나를 생각하고 딱 들어가면 일단 날리기가 아주 쉬워집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5번은 이미 내가 선택지를 보기 전에 답이 머릿속에 대략 잡혀 있어야 된다. 그 대략 잡힌 그게 핵심이 될 수밖에 없어. 유형 자체가 그런 거야. 핵심에서 완전히 딴소리 하는 것들이 주로 답이기 때문에 답을 생각하고 들어가면 답이 굉장히 쉽게 보이지만 그 딴소리에 말리는 순간 뭐다? 시간을 잡아먹을 수 있다. 5번은 다이렉트로 가자. 자, 그리고 특히 오늘의 5번은 자, 이 적절할 수 있는 몇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요거를 통칭한 그냥 얘가 완전 정답이잖아. 그러니까 더 답이 선명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알겠지? 그거 한번 이따가 생각해 볼게요. 6번. 6번 같은 경우는 그냥 쭉 빠르게 훑어봤을 때 자유주의, 사회복지국가, 절차주의, 자유주의, 사회복지국가. 그렇다면 법 모델이 하나, 둘, 세 종류. 그렇다면 가의 핵심, 나의 핵심. 자, 아직은 가일지 나일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제 가와 나의 핵심 중에 법 모델이 뭐 된다? 구분된다. 이렇게. 그래서 세 가지에 집중하자. 어떠한 공차가 있을까? 이 정도 생각. 이거 되게 자주 나오는 거잖아. 그지? 6번. 그래서 주로 선택지를 우리가 다 볼 필요는 없지만 주로 이제 문제를 보기 위해서 문제를 훑어보는 거지만요. 근데 이제 선택지는 주로 이 숫자 바로 옆에 있는 요 반복적인 키워드 요 정도만 봐도 힌트를 굉장히 많이 가져갈 수가 있어. 예를 들어 내가 가지모는 해겔이야 라고 생각하고 해겔의 주장 하나에 집중하자. 근데 사람이 한 명이네? 이 얘기 난도가 높겠어 낮겠어? 사람이 한 명이라는 얘기는 난도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 높아요. 왜 높을까? 개념이 많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하나네? 개념이 존나 많겠네? 집중하자.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과 그냥 가는 거 다른 거야 이거는. 그리고 어떨 때는 선택지를 봤더니만 사람이 막 대여섯 명이 우르르 나와. 그러면은 잠깐만. 이 사람들의 주장이 갈라지는
이 사람들이 뭐에 관해 말하는지를 일단 놓치는 순간 뭐다? 큰일 난다. 이 사람들이 뭐에 관해 말하고 있을까? 일단 중심 화제를 정확하게 보자. 이 중심 화제에 대해 어떤 다른 얘기들을 하고 있는지를 들어가 보자. 두 가지는 어때요? 지문의 톤이 다른 거야. 혼자서 쫙 깊이 있게 심층적으로 들어갈 때와 사람 여러 명이 가볍게 자기 얘기를 하지만 그 한 줄 한 줄 한 줄이 출제 포인트인 것들은 차이가 큰 겁니다. 이 생각을 하고 들어가려면 빠르게 문제를 훑어보는 거에서 지문 전체를 초벌구이하고 들어간다 생각하면 돼. 고기도 2번 구워야 맛있는 거 알지? 지문 빠르게 훑어보는 시간 몇 초? 10초 이내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실전적으로 쭉 훑어보고 싹 들어가시면 돼. 법모델 종류 3가지. 자, 내가 7번. 나를 바탕으로 할 때 가의 이유 적절 동그라미. 완전 땡큐하다. 에다가 7번 가의 이유입니다. 가의 이유로 적절한 것 역시 어떻게 푼다? 다이렉트로 정답 바로 들어간다. 에다 특히 이유라고 나왔을 때 자, 이유라고 나올 때도 있고요. 추론한 것으로 이렇게 나올 때도 있거든. 자, 이제 당연히 어떤 차이가 있냐면 추론이라는 건 2가지가 비슷하긴 한데 추론은 주로 대놓고 안 써 있어. 대놓고 안 써 있습니다. 추론에 대한 얘기도 이후에 할게. 자, 근데 이유라는 건 뭐냐면 이건 대놓고 써 있습니다. 주로. 어디에 있냐면 심지어 위치도 가의 그냥 앞뒤 정도에 보통 있어요. 그러니까 읽으면서 잠깐만 가가 있겠지 지문 속에? 가가 뭐지? 이미 답 찾고 나왔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7번은 다이렉트로 바로 들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일단 8번. 이거 가장 중요하다고 했어, 쌤이. 8번. 오늘 이 8번은 자, 아주 전형적인 이 법지문군의 이제 요소 하나하나를 잘 담고 있으니까 패턴과 연결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자. 자, 일단 한번 지문을 좀 가볍게 볼게요. 이미 지문은 읽어왔을 거기 때문에 자, 지문의 핵심을 좀 한번 정리해 보자. 일단 가의 핵심은 뭐야? 자, 일단 주체 놓치면 안 된다고 했고 요건과 결과 가장 기본입니다. 이거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면, 경우, 때, 시, 따라, 수록만. 그리고 뭘 봐야 돼? 법, 모델, 하나, 둘, 셋. 끝. 이렇게 한번 가보자. 자, 근대 국가는 시민의 얘들아 주체 체크. 시민.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주체 체크. 시민 동그라미.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1차적인 이유. 최소한의 금지 행위. 만을 동그라미 별표. 이런 게 뭐냐면 유일 조건이야. 면, 경우, 때, 시, 따라, 수록. 만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 only거든. 다른 거 없어. 이 유일 조건입니다. 만 동그라미. 최소한의 금지 행위만 법으로 딱 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만. 오케이. 완벽한 유일 조건이네. 굉장히 루트가 심플한 거야 지금. 최소한의 금지 행위 만을 딱 정해놓고 그걸 위반했을 때 만 뭐합니까? 개입합니다. 그래서 시민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게 자, 이러한 목적이 반영된 자유주의적 법 모델. 오케이. 얘가 바로 첫 번째 법 모델이네. 그럼 우리가 얘를 딱 보면 나왔네. 첫 번째 법 모델. 이제는 두 번째, 세 번째도 나올 거라는 걸 이미 다 예측하고 들어간다는 거지. 일단 독해의 핵심은 일단 예측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자, 예측하는 순간 이후에 내가 갈 길이 보이기 때문에 정확하고 빠를 수 있어. 일단 가보자. 그러나 이 모델은 자, 자유를 실질적으로 누릴 사회 경제적 조건이 모두에게 모두 동그라미 옆에다 이렇게 적어볼까? 100%. 자, 모두 항상 이렇게 만 이런 100%들 얘네들이 출제 포인트 100%라고 했어. 거의 딱 집중하자. 딱 짚어놓고 자, 모두에게 동등하게 주어지지 않는 상황에 갈등이나 분쟁에는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오케이. 문제점이네요. 이 첫 번째 법 모델 얘는 근데 문제가 있어. 오케이. 자, 이를 보완할 목적으로 등장한 게 바로 두 번째 법 모델입니다. 사회복지국가적 법 모델이다. 자, 얘들 가지문 다 읽고 나면 일단 사실 3가지가 그렇게 복잡하진 않을 거야. 다만 이 3가지에 어디까지 들어가야 될까? 단순히 자유주의, 사회복지국가, 절차주의. 이게 머리에 딱딱딱 따로 남으면 뭐다? 절반만 본 거다. 일단 이 개념 사이에 뭐가 딱 보여야 돼? 개념 간의 관계까지 가셔야 됩니다. 지금 존재하고 있어? 일단 관계까지 가셔야 돼요. 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등장한 게 두 번째 모델인 거야. 그지? 그리고 나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 두 번째를 보완하기 위해서 등장한 게 바로 세 번째잖아. 그지? 그러니까 늘 개념 간의 관계, 요거 무조건 의식해야 되는 거야. 시험이 어려워지잖아요? 그렇다면 이 개념 간의 관계가 딱 잡히지 않을 때가 많아. 그러니까 지금 가의 핵심은 누가 봐도 법 모델 딱 3개잖아? 이 3가지를 볼 때, 자, 무엇으로부터 이렇게 3가지가 쪼개졌는가, 이것도 중요하고요. 이렇게 순서 과정이 있을 때는, 자, 무슨 관계, 보완할 관계라던가, 아니면 비판의 관계라던가, 이런 식으로 개념 간의 관계까지 뭐 해야 된다? 가야 된다. 오케이? 자, 얘들아 좀 더 가보자. 자,
따라서 이제 1문단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 1문단은 자, 이러한 사회복지국가적 모델, 자, 사회복지국가적 법 모델, 요거는 자, 제도의 구축 및 관리도 이제 법의 역할이 됐다. 예를 들어, 얘들 가령 동그라미. 자, 옆에다 이렇게 적자. 이퀄 무조건 뭐 하자? 대응하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대로 매칭하시면 됩니다. 뭘? 앞에 있는 중요 개념을 그대로 가져다가 매칭하면 되는 거야. 제도의 구축 및 관리도 법의 역할이 됐어. 의무 규정이 늘어났어. 이걸 한번 봐봐 라고 하는 거야. 그렇다면 당연히 뒤쪽에 뭐가 나오겠어? 제도의 구축 및 관리와 관련된 의무 규정이 나오겠지. 오케이? 자, 이렇게 그대로 그냥 찾아서 대응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좀 더 가면 이 문단은 바로 문제를 생각해보자. 일단 A가 등장해 지금부터. 자, A로 가볼까? 그런데 법적 규제가 과도할 경우에 일단 조건, 면, 경우 대시 따라서만 경우 별표. 자, 이럴 경우에 결과 강행적 성격을 띤 법규범에 의해 도덕적 문화적인 규범이 침범당하는 경우가 생긴다. 다른 말로 바꾸면 문제 상황. 지금 문제가 생긴 거야. 그지? 자, 지금 현재 문제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법의 핵심이 뭐냐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 자체가 법의 핵심이야. 가보자 한번. 자, 이로써 사회 각 영역의 자율적인 조절 기능이 훼손되고 사회의 통합이 법에 의해 와해되고, 사실 내용이 어렵진 않아요. 지금 한마디로 법대로 해! 요건 거야. 그러니까 우리 예의를 지키자, 법대로 해!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문화적인 규범 같은 것들이 싹 다 법으로 바뀌는 거야. 너무 차가운 세상 아니야? 그치? 자, 그 자율적인 조절 기능이 훼손됩니다. 사회 통합도 다 법대로 하니까 서로를 좀 못 믿게 되고, 그치? 너무나 좀 차갑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지 지금. 그럴수록 공동체는 갈등 상황을 법에 의존하게 되고, 그러니까 핵심은 법이 지금 최고가 돼버리는 거야. 법이 모든 걸 장악하는 거지. 규제에 대한 요구량이 증가하면, 얘들아 잠깐만, 면, 조건. 법의 수행 능력은 한계에 부딪힌다. 우리 지금 뭐 보고 있습니까? 우리 지금 뭐 보고 있는 거야? 자, 이렇게 법적 규제가 과도할 경우에 생기는 문제 상황을 나열하고 있는 거야. 얘들아 머릿속에 나열된 정보들을 붙이면서 따라가자. 자, 자율적인 조절 기능 훼손되고요. 그리고 법에 다 의존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법도 한계에 부딪히는 거야. 그러니까 법도 완벽하지가 않은 거야. 법에 몰리게 되면 법도 한계에 부딪히고요. 자, 문제가 발생할 때 법은 마지막 수단이어야 한다 등. 근대법 동그라미. 법의 종류. 근대법 내용 딱 하나야. 딱 하나지만 시험에 출제가 되지. 그러니까 중요한 거야. 근대법. 자, 근대법은 법은 마지막 수단이어야 돼. 근데 그 기본 원리 유지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나열하고 있어요. 문제 상황. 결국 결론. 자, 모든 것들은 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라는 당위만 남는다. 따라서 법 규범이 점점 삶 속에 다 들어가게 되고, 이러한 악순환이다. 이러한 악순환은 뭐야? 법이 강화되면서 자율적인 조절 기능은 더욱 망가지는, 정말 계속 법적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되는 그 악순환이지. 이러한 악순환을 방지하면서, 그러니까 한마디 여기까지 다 문제 상황이야 지금. 자, 이 부분이 머릿속 정리가 안 됐다면 나열된 정보들을 쪼개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보가 나열될 때 민감하게 반응하자. 그리고 사실은 이 5번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이유는 친절한데 또 너무 친절해. 그래서 A를 이렇게 잡아줬잖아. 이러한이라는 걸 사실 우리가 읽으면서 이러한 악순환을 본래 우리가 생각했어야 되는데, 이러한 악순환이 뭔지도 잡아줬단 말이지. 그치? 자, 일단 다시 한번 정리하죠. 5번 문제. 왜냐면 답을 생각하고 들어가야 되니까. 5번은 그냥 막 들어가는 순간 큰일 나게 돼. 자, 와락 빵당 하게 됩니다. 답을 생각하고 다이렉트로 들어가자. 일단 그렇다면 기억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법적 규제가 과도해지면, 자, 기본적인 규범이라던가 아니면 자, 이런 근대법의 기본 원리도 유지 안 되고요. 규범도 내려가게 되고 기본 원리 유지도 안 될 뿐더러 오히려 법도 한계에 부딪히고, 그럴수록 더 법은 어떻게 돼? 강해지는 거야. 요 악순환이 지금 반복되는 거지. 그게 답입니다 지금. 얘들 그럼 가보자. 1번. 자율적 조절 기능 점점 더 의존. 완전 반대지. 날리고. 그러니까 답이 머릿속에 지금 정해져 있어요. 법, 자율 기능 훼손하는 거야. 그리고 근대법 정신 무너지고요. 법의 한계입니다. 자, 2번. 근대법이 기본 원리 철저히 고수. 날리고. 여기다 3번. 이전엔 법적 규제를 통해 해결하지 않던 문제도 다 법의 영역이 된다. 이게 핵심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읽어나가면서 나열된 정보를 붙이면서 지금 문제가 뭐지? 아, 법이 점점 강해지는 거구나. 이 생각만 하고 바로 들어갔다면 정답 바로 3번. 그래서 5번 문제를 내가 지나쳤다거나 5번을 답을 생각하지 않고 들어갔다면 문제 의도에 좀 더 집중하자. 핵심을 바로 물어보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A를 읽으면서 이러하니 무슨 뜻이지? 핵심, 대략 범주 잡고 들어가는 거. 요게 핵심이야, 지금. 오케이? 자, 마지막 문단의 핵심에 한번 집중해보자. 자, 이제 절차주의적 법 모델이 등장하고, 자, 절차주의적 법 모델에 따르면, 자, 뭐냐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 자, 법은 분쟁에 직접 개입해 해결책을 내놓는 대신에, 얘들 옆에다 적을까? Not A, 해결책 no way, X, but 뭐야? 분쟁 해결 방식에만 동그라미 얘들아 심지어 유일 조건이네. 얼마나 깔끔해. 그죠? 자, not A but B 요거에만 집중해. 얘들아 요거 not A but B. 얘 진짜 얘는 완벽한 힌트 오브 힌트야. 이런 것들을 후룩 가지고 다 챙겨가셔야 됩니다. 알겠지? 평가원이 잘 보여주는 거야. 늘 냈었지? 오늘 또 냈어. 날 기억해줘. 요 얘기야 지금. not A but B. 자, 이로써 사회의 자율적인 조절 기능 보존할 수 있고 오케이. 왜냐면 다 법이다 이게 아니니까. 그지? 확 범주가 좁아졌잖아. 분쟁 해결 방식에만으로 확 좁아졌잖아요. 그지?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요거 체크하자. 당사자, 이제 괄호. 항상 주체는 그래서 이렇게 주체는 괄호 같은 것들로 일관되게 표시를 해놓는 게 내가 딱 보고 기억하기에 너무나 베스트야. 요거 좀 적극 활용하기. 자,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의견의 개진 가능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게 절차주의적 법 모델의 목적이다. 오케이. 자, 위에 세 가지의 법 모델은 하나, 둘, 셋, 이 대체 순서는 뭐다? 아니다. 얘들아, not A 대체한 건 아니고 그냥 각각이 이렇게 공존하고 있어. 순서는 있지. 다만 누가 하나가 없어진 게 아니라 공존하고 있어요 라고 정리하고 끝냅니다. 자, 그래서 얘들아, 갓세트는 이렇게 각각의 개념과 개념 간의 관계도 아주 심플해. 그지? 보완, 한 개 보완의 관계야. 자주 봤던 관계죠. 거기다가 이제 각각의 내용들이 아주 분량이 대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만 더 이제 문제 풀 때 A라던가 기억이라던가 이런 핵심 이런 것들 좀만 더 집중하고 개념 자체를 한 줄 요약도 어렵지 않기 때문에 요 정도 한번 처리하는 거 연습하자. 나로 한번 가볼까? 자, 나도 한번 핵심으로 바로 훅 들어가 볼게요. 나의 핵심은 좀 더 법의 전형성을 잘 띠고 있어. 일단 주체에 집중해야 되고 요건과 결과 이게 핵심이지. 자, 재산관계에서는 개인의 개인 자유가 최대한 보장돼야 함으로. 요거 딱 연결되잖아. 뭐랑? 가랑. 항상 가나 주제통합형은 가를 잘 읽어야 나를 잘 읽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가를 읽을 때 더 긴장하고 들어가야 돼. 더 의식하고 중요 정보를 놓치지 않으려고 의식하셔야 됩니다. 자, 쭉 연결돼. 자, 개인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되기 때문에 계약으로 개인의 권리와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잠깐. 원칙이 있다면 예외가 있죠. 그지? 자, 원칙은 계약이야. 그러나 당사자들 간엔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잠깐만. 그렇다면 지금 벌써 핵심은 주체입니다. 한마디로 이 둘이 지금 동등하지 않다는 얘기야. 이 둘의 관계가 누굴 보호한다? 이쪽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죠? 약자. 약자 보호를 위해 법률로 그 내용이 정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얘들아 이때 자 이때는 이를 계약으로 변경할 수 없다. 오케이. 핵심 하나입니다. 우선순위가 딱 정해져 있는 거야. 딱 이런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법률이 계약에 우선한다. 됐지? 이게 지금 1문단이야. 자, 지금 1문단의 핵심은 주체 체크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 이렇게 법률이 우선하는지에 대한 우선순위 있고요. 조건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아주 선명하게 하나하나가 잡혀 있어야 돼. 다음 문단 가볼까? 자, 임대차의 경우, 경우 동그라미 조건이네. 자, 임대차의 경우에 그 내용은 계약이 원칙이지만, 오케이? 계약이 원칙이지만 임대차의 목적물인 임차물이 생활의 근거인 주택이나 생업의 근거인 상가이면 잠깐만 지금 여기에 동시에 중요 정보 두 개가 딱 겹쳐 있어. 뭐랑 뭐야? 빨리 대답해 봐야 돼. 뭐랑 뭐야? 그렇지. 일단 면이 보이잖아. 조건이야. 근데 이 조건은 지금 하나야, 둘이야? 그렇지. 둘입니다. 나열 정보 1, 주택이나 2, 상가이면 조건 2개. 오케이? 주택이거나 상가이면 임차인 보호라는 과제는 계약만으로, 만의 동그라미. 유일 조건. 면 경우 때시 따라서로 만. 계약만으로 실현되기가 어렵다. 그래서 주택임대차 보호법 그리고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얘들아 법의 종류. 다만 이번 세트는 이 법의 종류를 쪼개진 않았습니다. 다음번엔 이럴 때는 다른 결과, 저럴 때는 다른 결과일 거야. 그러니까 이제 법에 집중하셔야 돼요. 법의 종류. 오케이?
자, 네.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는 계약보다 우선 적용해야 돼. 우선 적용 밑줄 별표. 얘 빼박이야. 무조건 출제되는 거야. 우선순위. 자, 계약보다 우선 적용되는 제도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예컨대 이렇게 들어가네. 예컨대에서 우리 뭘 찾아야 돼? 우선 적용되는 제도가 뭐지? 요거 찾아야지. 그대로 뭐 하자? 대응하자. 오케이? 얘들 가보자. 계약으로 임대차 기간을 얘들아 기간 동그라미 별표. 기간이야. 지금 중요한 정보가 계속 막 밀려와. 근데 막 이렇게 진행하시면 안 된다. 하나하나 이 중요 정보들이 섬세하게 남으셔야 됩니다. 얘네들이 구평 때, 수능 때 똑같이 나올 거거든. 얘들 요 포인트 집중. 자, 임대차 기간을 이 법들에 규정된 최단 존속 기간보다, 얘들 지금 계속 기간이야. 그럼 기간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임대차 기간을 법률에 규정된 최단 존속 기간, 예를 들어 뭐 최단 존속 기간 2년이라고 했을 때, 2년이라 했을 때, 욕한 거 아니다. 아니, 쌤이 가끔 수업하다 보면 약간 이렇게 뭐랄까, 쌤이 지난번에는 자 고전소설 수업하다가 그녀가 하다가 전연이 이래버린 거야. 겹쳐가지고 방금 2년 하는데 순간 트라우마가. 자, 얘들 2년. 자, 2년이 이제 딱 존속 기간인데요. 임대차 기간에 1년을 해버린 거야. 얘들 그렇다면 어떻게? 자, 임차인에게, 얘들 주최책. 자, 임차인에게 최단 존속 기간이 보장된다. 몇 년이? 2년이 보장된다. 자, 한편 집중해야 돼. 한편, 자,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일정 기간 내, 이런 거 진짜 다 중요한 요소들이야. 다. 이번 세트가 이걸 진짜 안 살렸어. 진짜 안 살렸습니다. 근데 살릴 만한 요소들이 지금 진짜 중간중간 포진해 있거든? 이런 것들 딱 집중하자. 일정 기간 내에 해야 되는 거야. 자, 예를 들어 다음번에 일정 기간 뭐 30일 이내에 이렇게 나오고 사례 속에 이 날짜 하나하나까지 섬세하게 다 주겠지. 뒤늦게 찾으면 이미 늦어. 독해할 때부터 요 기간에 집중하자. 일정 기간 안에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계약 갱신 여부에 대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자, 우리 갱신할게요. 이렇게 의사 표시를 해야 되는 거야. 이 기간 내에, 일단 계속 중요한 건 기간 내라는 거야. 기간 벗어나면 안 돼요.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를 요구한 경우에 조건 보이지? 결과. 임차인이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면, 얘들 조건. 자, 지금 머릿속에 정리돼. 이 기간 안에, 자, 이 기간 안에 임대인이 종료를 요구했어. 근데 임차인이 갱신 요구권 행사하면 어떻게 될까? 임대차 종료 예정일로부터 요거 하나하나 지금 보기 안 나왔잖아. 예를 들어 뭐 7월 30일 예정일로부터 최단 존속 기간만큼 임대차가 연장된다. 누구 편을 들어준다? 임차인의 편을 들어주는 겁니다. 그치? 임대인은 계약 끝내! 하지만 임차인이 아니, 나 최단 존속 기간 2년까지 나 계속 살 거야. 더 길게 살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누구 편 든다? 임차인 편을 든다라는 거야. 주체 연결. 자, 그 다음 조건과 결과 보시는 거야. 자, 임차인 편을 들어요. 이러한 갱신 요구권은 임대차 기간이 정해져 있어야 근데 인정되는 겁니다. 이런 거 다 너무 중요한 포인트야. 그래서 자, 임대차 기간이 정해져 있어야지만 인정되는 거야. 얘들아, 단 별표. 예외 조건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무슨 얘기 하겠어? 임차인의 갱신 요구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말하겠지. 자, 임대인은, 자, 이제 주체가 지금 머릿속에 그럼 두 명인 거야. 임차인 있고 임대인이 있습니다. 갱신 요구권은 임차인이 요구하는 거고, 다만 임대인도 뭔가를 할 수가 있어. 보자. 이 법들에 규정된 갱신 거절 사유를 증명해서 갱신을 거절함으로써 임대차를 종료시킬 수 있다. 가능하긴 하네. 어떨 때? 갱신 거절 사유를 증명하면 가능한 거네. 그지? 자, 갱신 거절 사유 예시로 뭐가 있냐면 임대인이 임차물인 주택에 실거주하는 경우, 오케이, 요럴 때는 뭐다? 예외가 인정된다. 일단 이 문단은 정말 전형적인 법이에요. 그래서 요 내용들이 머릿속에 확실하게 잡히지 않았어도 사실 문제는 충분히 풀게 나왔거든? 하지만 다음번엔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 항상 우리는 염두에 두고 이 정도까지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야. 알겠지? 일단 기간 집중하자. 주체 역할 집중하자. 조건과 결과도 적지 않습니다. 그거 정도 반드시 체크하자. 오케이? 예외 조건까지 챙겨가자. 됐지? 요거는 꼭 다시 한번 해봐야 돼. 법이 약할수록 이 지문을 여러 번 보세요. 그러면은 좀 더 머리에 잡혀. 특히 주체를 중심으로. 조건과 결과를 중심으로. 자, 다음 문단 가보자. 자,
3문단. 주택이나 상가 임대차에서도 법이 아니라 계약으로 재산관계가 정해지는 경우가 있다. 오케이. 그럼 지금부터 이제 뭐가 나오겠어? 지금까지는 법이 우선인 걸 봤는데 이제부터는 계약이 우선인 걸 볼 거야. 오케이? 자, 계약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 임차인이, 그럼 지금 머릿속에 계속 몇 명? 2명이 있어야 돼. 임차인, 임대인. 자, 임차인이 임차물을 사용할 권리가 소멸했거나 나열 정보 1. 자, 이게 지금 왜 중요할까? 일단 여기서 나열 정보가 1, 2 이걸 쪼개지 않잖아. 7번 문제 지금 오답률이 몇 프로? 4위. 일단 요 7번 지금 다이렉트 정답 바로 가는 건데 답이 딱 정해져 있는데 오답률 4위. 이 얘기는 뭐냐면 둘 중 하나인 거야. 일단 첫째, 가의 이유를 생각하고 들어가지 않았다. 한마디로 내가 답이 뭔지 모른 채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오답률이 4위가 나온 거고요, 지금. 두 번째, 나열된 정보 안 봤다야. 왜냐? 답이 왜 안 보였겠어? 이거 집중하지 않아서거든. 그러니까 요걸 남기는 게 지금 중요한 거야. 얘들아 봐봐. 첫째, 임차물을 사용할 권리가 소멸했거나, 얘들아 그래서 거나라는 게 이게 굉장히 너무 중요한 단어인 거야. 거나라는 건 나열하겠다는 얘기거든. 나열의 가장 대표적인 표지들이 뭔지 알아? 거나, 이거 정말 많이 나오고요. 자, 또한도 많이 나옵니다. 자, 한마디로 동급으로 이어지는 정보들을 말하는 거야, 지금. 1위가 근데 뭐냐면, 얘들아, 쉼표야, 쉼표. 그래서 쉼표를 보고 그냥 지나간다? 바보팅 탱탱이요. 나열하고 있는데. 딱딱 머리에 딱 쪼개줘야지. 오케이? 자, 첫째, 임차물을 사용할 권리가 끝났거나, 임차물이라는 건 뭐 상가, 주택 이런 거잖아? 그게 끝났거나, 둘째, 임차인의 경제력이 충분하면, 두 가지 조건이네.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자, 조건을 나열한 거야. 됐지? 자, 임차인이 그렇게 보호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경제력이 충분한 거야, 이 사람이. 우리 본래 아까 약자라서 또 보호하는 게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약자가 아니야. 그럼 울트라인 거야, 이 사람은. 그러니까 경제력이 충분하면 별로 임차인을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예컨대, 정말 중요한 건 지금 가는 예컨대라는 거야. 예컨대 아까 뭐라고 했어? 계속 반복하고 있지. 예컨대 뭡니까? 대응하시는 거예요. 대응. 그러면 지금 정답은 이미 앞에 끝났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가를 들어갈 때 가의 이유를 찾는 거네? 이유는 앞뒤에 있다고 했잖아? 근데 사실은 이미 끝났어요. 앞에 이유가 있는 거야. 요 개념을 왜냐면 지금부터 그대로 똑같이 대응할 거니까. 그래서 봐봐라. 얘들 가가 딱 끝나는 순간 뒤에 뭐가 써 있어? 또한이잖아. 끊겼다는 얘기야. 끊겼고 또한. 두 번째로 가보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가의 이유는 여기 나와 있는 거야. 답은 어디 있는 거야? 요 두 줄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게 오답률 4위가 나왔다?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얘들아 좀만 더 집중. 알겠지? 얘들 가보자. 그러면 가로 가면 가볼게요. 예컨대 그럼 지금부터 무슨 얘기할 거냐면 둘 중 하나 얘기하겠지. 임차물을 사용할 권리가 끝났거나 아니면 임차인의 경제력이 충분하거나 둘 중 하나 할 거라는 거야, 지금. 그거일 때 계약으로 지금 정하는 거잖아. 맞아? 얘들아 그럼 가로 가보자. 임대차 종료 후 끝났네. 임대차 종료가 됐네. 한마디로 임차물 사용할 권리가 끝났네. 그러니까 뭡니까? 계약으로 결정하는 거야, 지금부터. 그게 답이라는 거야, 지금. 7번의 답이. 일단 7번 가보자. 자, 7번 가보자. 1. 임차인의 경제력이 충분하면 임대차 기간이 보장될 필요가 없어요. 물론 얘는 일치 불일치도 그냥 완전 틀렸습니다. 임대차 기간을 보장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 더 중요한 건 가의 답은 뭐야?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야. 하나씩 나머지 1번, 2번, 3번을 보고 있다? 바보팅 탱탱이라는 얘기야. 정답은 뭐니까? 권리 끝났잖아, 지금. 그게 답이라는 거지. 이해됨? 자, 일단 2번 그 날리고요. 3번 그 바로 날려야 되는 거야. 다 필요 없는 거야, 지금. 논점이 전혀 아닌 겁니다. 4번 가볼까? 임대차의 목적물인 주택이나 상가가 더 이상 생활이나 생업의 근거가 아니기 때문이다. 왜냐? 끝났잖아, 지금. 그리고 정답 몇 번? 4번인 겁니다. 오케이, 말이? 그래서 얘들아, 그래서 우리가 의도가 되게 중요한 거야. 이런 문제 오답률 4위가 나오면 사실 말이 안 되는 건데 또 말이 되기도 해. 왜냐면 실제로 학생들이 어떤 문제라던가 이 문제에 대한 접근법이라던가 답을 찾아낸 사고의 과정보다는 보통 어떻게 공부해? 보통은 지문 읽고 그냥 풀자 그냥 이렇게 많이 가잖아. 그래서 얘들아 그렇게 가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거 오답률 4위? 안 돼. 절대 안 된다. 다음번에 오답률 34위로 밀어내자. 알겠지? 자, 얘들아 그래서 정답은 4번이야. 이 문제 그래서 어떻게 풀었냐가 핵심인 거예요. 자, 일단 뒤쪽에 좀 더 가볼까? 또한 자,
보증금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정해진 상한액을 얘들아 금액 집중해야 돼. 금액. 물론 이제 오늘은 막 금액을 계산하는 것들은 나오지 않았으나 금액, 기간 금액 이게 머리에 그냥 자동이 있어야 돼. 그럼 보자마자 금액이네? 체크하자. 상한액을 초과하면 조건이네? 이걸 초과하게 되면 결과 최단 존속기간 적용 안 됩니다. 너무 중요하잖아. 최단 존속기간 예를 들어 2년 이 적용 안 된다라는 거야. 왜냐면 막 100억이야 정해진 상한액이. 그럼 안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자 이때 얘들 별표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기로 계약했다면 면의 동그라미 조건 결과 당사자들은 자유롭게 종료시킬 수 있다. 오케이 얘들아 조건 체크. 이런 거 뭐다? 반드시 출제한다 라고 생각하고 짚어놓으시는 겁니다. 얘들아 그러면 이 문단 3문단 핵심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 문제 푸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 중간중간에 지금 계속 각자의 역할들이 나오잖아. 임차인은 뭐 하지? 임대인은 뭐 하지? 어떤 기간 안에 어떤 조건일 때 어떤 결과가 나오지? 이거 보는 거 쪼개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요거를 얘들아 해보자 꼭. 오케이? 자, 일단 쪼개서 정리를 해보면 그렇게 분량이 많지가 않아. 근데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게 법의 기본이기 때문에 얘를 잘할 수 있으면 뭐든 다 잘해낼 수 있는 거야. 자, 이제 마지막. 자, 마지막은 핵심 요겁니다. 문제 해결이지. 자, 이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오케이, 이제 경우 동그라미 조건 결과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원칙적인 절차는 에헤이 또 속이 빤히 보이네. 원칙적 절차하는 순간 원칙 아닌 거 있다. 그지? 자, 원칙적 절차는 뭐냐면 법관이 주도하는 재판 절차인데 얘들아 주체 체크. 법관이 지나가면 안 돼. 법관이 주도하는 겁니다. 법관이 주도하는 재판 절차. 왜냐면 두 번째는 누가 주도하니까? 두 번째는 조정위원회가 주도하거든. 이런 주체 하나하나를 본래는 내요. 이번 세트는 그게 없었어. 그러니까 본래는 얘들아 5번이랑 7번 둘 중 하나는 바뀌었어야 돼. 본래 어떻게 나와야 돼? 본래 둘 중 하나는 일치불일치가 그냥 있었어야 되는 거야. 그 일치불일치에 이러한 정보들 다 때려 넣는 거거든. 살짝 바꾸는 거야. 법관이 당사자를 위해 이렇게 바꾸는 거야. 그렇게 딱 내잖아 항상. 그러니까 우리가 주체 집중하는 겁니다. 그거를 근데 안 내니까 그냥 다 지나가 버리잖아 학생들이. 이 중요한 걸. 그러니까 얄밉지. 그지? 자, 일단 약간 얄미워도 가져갈 거 가져가면 9평 때 잘할 수 있으니까. 아시겠죠? 지금 눈 뜨고 있지? 일단 조금만 더 존재하자. 자, 법이 생각보다 약간 길어지고 있는데 그만큼 쌤이 지금 짚어주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야. 법이 가장 기니까 일단 가보자. 자, 그래서 첫 번째 법관이 주도하는 거고요. 재판 절차입니다 이게. 여기서 당사자들은 일단 주체가 보이는 순간 뭐 해라? 역할 연결해라. 오케이? 당사자들은 자신의 자료를 자기가 제출하는 거야. 역할 체크. 한편 분쟁 해결 절차에서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보장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블라블라 보호법에서는 임대차 분쟁 조정 절차도 마련되어 있다. 일단 두 번째 임대차 분쟁 조정 절차입니다. 일단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그래야 8번 문제 정답 맞히지. 그지? 자, 이때 일단 별표. 오늘 별표 총 몇 번 쳤지? 3번. 모르면 안 된다. 머리에 빡빡빡 남겨라. 자, 이때 조정 절차를 주관하는 건 누구냐면 조정위원회입니다. 자, 일단 주체가 다르지? 조정위원회가 당사자를 위해서 자료를 수집해 주는 거예요. 얘들 봐봐. 절차에 따라 주체의 역할이 달라지잖아. 인정? 자, 그러나 임대차 분쟁 조정 절차는 당사자들이 얘들 지금 머릿속에 당사자들 누구야? 임차인과 임대인이야. 당사자들이 분쟁 해결을 위해 이 절차를 따르기로 합의해야 얘들 조건이 있어요. 합의해야 시작되는 겁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얘들 조건 뭐다? 재판 절차를 따라야 한다. 그렇다면 법관이 주도할 거고요. 본인들이 자료를 챙겨와야 됩니다. 끝! 이렇게 나지문의 끝이 끝나는 거야. 끝까지 아주 중요한 요소들을 다 집어넣고 끝내는 거예요. 일단 그렇다면 마지막 문단의 핵심은 당연히 절차 2개 구분한다. 그 절차를 만들어내는 조건 확인한다. 주체의 역할 체크한다. 8번 가볼까? 일단 8번 열어보자. 일단 순서대로 가보자. 자, 일단 4번부터 그럼 순서대로. 4번은 얘들아 요거는 답을 찾자. 존재하자. 그래서 일단 4번 자 이건 넘어가자. 정답 어렵지 않게 하면 2번 고를 수 있을 겁니다. 일단 5번. 그래서 5번의 답은 일단 다이렉트로 바로 들어가야 된다. 기억의 이러한 악순환이 뭐지? 나열됐던 문제들 한 번에 잡아주는 이게 답이에요 그냥. 그지? 일단 6번. 자, 정답 4번 가볼게. 자유주의적 법 모델은 사회복지국가적 법 모델과 달리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그러니까 뒤쪽이 나고 앞쪽이 간 거 알지 지금? 자, 그러니까 일단은 각각의 법모델의 특징들이 잡혀 있어야 연결이 되는 건데. 자, 자유주의적 법모델의 핵심은 딱 한 줄이었어. 개인의 자유를 중시한다. 그지?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어야지.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니까. 그러니까 4번 혹시 지나갔다면 뭘 정리하자? 가에 나와 있는 법모델 한 줄 요약 요거 연습하세요. 아시겠지? 실제 이게 일반 사회에 가깝잖아, 가는. 일반 사회 입문의 핵심은 뭐냐면 많은 정보를 보기보다는 핵심적인 정보를 한 줄 요약할 수 있는 그 능력이 가장 중요해. 그게 안 잡혀 있으면 어차피 나머지가 안 돼요. 얘들아, 가는 핵심 한 줄 요약 정리. 오케이? 정답 4번. 자, 7번은 그래서 정답 바로 다이렉트로 들어가셔야 된다. 답은 이미 정해져 있다. 자, 8번.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8번은 보기를 한번 같이 가보자. 어떠한 요소들이 여기 가득 들어가 있나? 그걸 한번 따져보자. 갑은, 일단 주체야. 기본 주체예요. 갑은 자신이 소유한 A주택, 비상가, 오케이, 임대인이네. 을, 임차인이네. 그지? 자, 임대하기로 계약하면서 그럼 몇 가지 요소들이 이제 중간중간 이미 나올 것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 지금. 역으로 그 친구들을 기억하시면 돼요. 9편까지. A주택의 임대차 기간은 오케이. 그럼 첫째, 주체. 두 번째, 자, 임차물의 종류가 주택과 상가.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기간이야. 그리고 그거 알아? 기간도 지금 몇 종류? 종류가 2가지라는 거. 자, 어떤 기간이 있지? 최단 존속 기간이 있고, 한마디로 사는 기간이 있고, 임차하는 기간이 있고. 자, 기간에 첫 번째가 임차 기간. 그 다음 두 번째 기간이 어떤 기간이 있어? 자,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잖아, 아까. 기간의 종류도 지금 2가지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기간에 집중하면, 기간도 종류가 2개네? 2개는 다른, 완전 다른 거잖아, 지금. 하나는 의사 표시할 수 있는 기간인 거고요. 하나는 내가 빌리는 기간이고, 완전 다른 거야. 이게 안 보이면 안 된다는 거야. 아시겠지? 그럼 다음번에 흔들린단 말이야. 기간 잡자. 그래서 기간, 임차 기간, 그리고 내가 의사 표시한 기간이 있어요. 2가지. 자, 임대차 기간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자, 상가는 안 정했고 주택은 정했어, 지금. 그럼 기간을 안 정했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이후에 갱신 요구권에 관련돼서 또 기간을 정했냐 안 정했냐, 이게 또 조건이잖아, 또. 그지? 자, 비상가의 보증금은, 얘가 보증금이야. 보증금은 아까 상한선을 넘게 되면 보호 안 합니다. 기억하지? 조건과 결과, 금액. 네 번째는 금액입니다. 자, 갑이 갱신 여부에 대한 의사를 표시한 기간 중에 이 기간을 벗어나도 안 되는 거야. 근데 이 기간 중에 잘했네. 을에게 주택과 상가에 대한 임대차 종료를 주장했으나 을은 갱신을 요구했다. 자, 이 기간 동안 을이 갱신 요구권을 썼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됐을까? 자, 하지만 갑은 위 기간 내에 갱신을 거절합니다. 일단 그렇다면 봐봐. 일단은 이 보증금이 상한액을 초과하니까 요거는 갱신이 안 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주택은 가능하잖아. 최단 존속 기간도 정해놨잖아. 근데 중간에 이렇게 잘라버리는 거란 말이지. 잘라버리고 그렇다면 자기가 증거를 제시하면 되는데 그것도 없어, 지금. 바로 어디로 가냐면 바로 분쟁으로 갑니다. 바로 문제 해결로 가는 거야. 그럼 머릿속에 문제 해결의 방법은 딱 2가지. 법관이 주도하는 법적 절차로 들어가거나 재판 절차 들어가거나 혹은 조정위원회가 주도하는 2번째로 가거나. 그지? 자, 물론 2가지는 조건이 있습니다. 분쟁 조정 절차로 분쟁을 해결하자고 제안했으나 거절합니다. 합의가 삐삐 안 됐어. 그렇다면 이제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 재판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 얘기는, 자, 5번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해결책까지. 자, 크게 하나, 둘, 셋, 넷, 5개는 머리에 기본 남겨야 된다는 거야. 우리가 아까 중요하게 보지 않은 정보가 있나 이 안에? 없습니다. 물론 쌤이 조건과 결과는 굳이 쓰지 않았어요. 너무 기본이기 때문에. 이런 요소가 지금 가득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머릿속에 확실하게 잡혀있지 않았더라면, 조건과 결과가 하나라도 흔들리면 이거는 많이 틀리게 돼 있어. 그래서 오답률이 1위겠지. 그 얘기는 역으로 말하면 법지문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 아직 머리에 확실하지 않답니다. 정리하자. 그리고 남기자. 남겼다면 채우자. 언제까지? 9편까지. 얘들 이거를 기출을 풀 때 계속 한번 생각하면서 적용해봐. 이걸 벗어난 게 있는지 없는지. 그렇다면 이게 계속 반복. 진짜 나올 게 계속 나오는구나. 그래서 이게 수능이구나. 수능은 그래서 적용이 되는구나. 체화가 가능하구나. 이거 되게 막 받을 수 있어. 얘들 그럼 8번에 한번 1번부터 선지 가보자. 자, 1번.
갑이 A주택에 실거주할 계획이 있음을 증명한 경우에 오케이. 증명한 경우, 조건. 이럴 때 어땠어? 예외 조건으로 가능했지. 별표 이때 요겁니다. 그래서 이제 1번. 자, 갱신되지 않겠군. 맞지. 자기가 살 때는 괜찮았잖아. 그지? 자, 두 번째. 의리 갱신 요구권 행사하여 임대차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면, 얘들 조건. 자, 결과. 이것은 평등과 연대의 가치 실현 위해 마련된 의무 규정이 적용된 것이겠군. 아, 요거는 가랑 약간 결합된 거네. 그지? 사회복지 국가 모델. 그래서 의무 규정이 적용된 거 맞죠? 그지? 자, 개인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제도로서 보호해 주는 거잖아. 맞지? 얘들 3번. 을은 갑에게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규정된 최단 존속 기간을 주장할 수 없겠군. 얘들 조건. 왜 주장할 수 없어? 상한선 넘어갔잖아. 맞지? 그러니까 얘는 조건과 결과. 그리고 하나 더. 금액에 집중하자. Please. 얘들 4번. 을의 의사와 무관하게 갑이 상가 임대차를 종료시킬 수 있는 것은 왜 그럴까? 시민 개개인의 자유가 갑에게 보장된 것이겠군. 자, 얘들 이렇게 볼 수 있을까? 당연하지. 지금 개인의, 임대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있잖아요. 왜냐? 개인의 자유니까. 그러니까 4번 어때? 2번과 4번을 틀린 사람들은 가가 머리에 안 잡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가를쌤이 한 줄 요약하라고 했지. 6번과 8번의 2, 4번은 같은 겁니다. 딱 연결해 놓고 가를 한 줄 정리하자. 그러면 사실은 핵심 맞잖아, 이게. 예를 정답 5번 가보자. 갑과 을 간의 A주택 임대차에 관한 분쟁 해결 절차에서는 조정위원회가 잠깐만, 조정위원회가 나오는 게 가능해 지금? 완전 불가능하지. 왜냐? 아까 합의 안 됐잖아. 이때 합의가 안 되면 안 돼요. 이때로 강조까지 빡 해줬어. 제발 날 좀 봐줘, 제발 이렇게 써 있었어. 근데 그걸 안 본 거야, 이거는. 티발씨야. 봐달라고 막 봐주세요 하면은 봐줘야지. 그치? 자, 얘들아, 분쟁 해결 절차에서는 조정위원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 조건이 안 맞아요. 누가 나와? 법관이 등장하겠지. 그지? 그래서 정답 몇 번? 5번입니다. 빨리 옆에다 적어야 돼. 별표 이때. 그리고 하나 더. 문제 해결 지점이지. 일단 법의 핵심은 뭐야? 문제를 해결한다. 오케이. 자, 법이 생각보다 길었는데 자, 그만큼 하나하나를 얘들아 가져가자. 올해도 여전히 법은 유효하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물론 이제 그전까지 작년, 재작년 법이 좀 많이 나왔지만 봐봐, 또 법이 나오잖아. 사실 뭐 이건 정해진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법과 경제는 동등하게 준비하는 게 맞다. 오케이? 일단 존재하고 있어. 자, 약간 법이 좀 길어서 자, 우리가 이제 이후에 이제 얘들아 과학과 인문 자 쭉쭉 보자. 근데 자, 우리 이렇게 말하잖아. 아, 이 법지문 내가 쉽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볼 게 좀 많네? 아니지? 얘들 6평에서 우리가 요렇게 딱 요것만 쌤이 보라고 했잖아. 요것만 보면 와, 내가 법을 장악할 수 있네? 이 사고가 중요하지. 얘들 일체유심주라고 하잖아. 내가 마음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 그죠? 자, 요즘은 럭키비키적 사고라고 하나? 오케이. 얘들 그래서 우리가 딱 이렇게 이런 것들 내가 지금 보니까 얼마나 좋아. 그지? 9평 때 똑같이 이어질 거니까 여기 한번 집중하도록 하고 자, 넘겨서 한번 과학으로 가보도록 하자. 자, 이번엔 과학 기술로 한번 가보자. 얘들 과학 기술. 이게 쉽다 해도 안 쉬웠던 사람들 분명히 적지 않았을 거고요. 그리고 쉬웠는데 특히 12번. 얘들 12번이 지금 오답률 5위야. 12번을 어떻게 풀었냐가 쌤이 핵심이라고 했어. 그거 한번 우리가 아주 전략적으로 들어가 보자. 방금 우리 7번 문제 얼마나 전략이 중요한지 봤지? 똑같아, 12번도. 어떻게 접근하냐가 9월 달에 만약에 난도가 높아지고 시간이 진짜 너무나 막 금이 됐을 때. 왜냐면 우리가 조금만 어려워져도 시간이 진짜 중요하잖아. 그 시간을 정말 5초, 10초, 30초 땡기는 방법. 12번 어떻게 푸냐고요? 7번 어떻게 푸냐? 5번 어떻게 푸냐입니다. 가보자. 자, 일단 과학 기술은 다시 한번 시작할 때 자, 주로 큰 그림 잡아주고 들어가. 쌤은 그걸 이렇게 부르지. 뭐다? 시작이 끝이다. 얘들아, 시작이 끝이다. 뭐가 시작이 끝입니까? 지금 이 세트가. 얘들아, 봐봐. 1문단을 잘 봐. 1문단에서 딱 잡아주고 이렇게 갈 거야 라고 들어가잖아. 얘들아, 1문단의 앞부분 보세요. 자, 일단 문제 보기 전에 자, 청정 에너지원 중 하나인 수소는 생산, 저장, 운송, 추출, 활용 등 전체 과정에서 굉장히 친환경적입니다. 이렇게 들어가. 우리 지금부터 뭐 보게 되겠어? 이걸 볼 수 있을 거야. 수소의 생산, 저장, 운송, 추출, 활용의 전체 과정이 왜 친환경적인지를 그 원리 과정을 쭉 따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가장 기본이라는 거야, 평가원에서. 오케이?
일단 딱 큰 그림 잡고 이 내용 우리가 보게 되지 않을까? 좀 더 가볼까? 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된 전기로 물을 전기 분해하면, 얘들 면 경우 때시 따라서로만 지금 존재하고 있지. 자, 결과 탄소 배출 없이 수소 생산 가능하다. 생산된 수소 기체는 쭉 이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생산 나왔어. 저장, 운송, 이게 어렵대 근데. 문제 상황이네. 자, 부피를 크게 줄일 수 있는 액화 수소 방식 제한됐긴 한데 저장 및 운송 시에 액화된 상태를 유지하려면, 일단 얘도 뭐냐? 얘도 조건과 결과의 표지예요. 근데 얘는 순서가 반대로 생각하면 돼. 려면은 앞에가 결과, 뒤에가 조건입니다. 아까 앞에가 결과, 뒤에가 조건일 때는 면이었잖아. 려면이라는 건 앞에가 결과, 뒤에가 조건이에요. 이건 뭐 암기할 것도 없이 너무 당연한 건데 보자마자 바로 머리에 팍팍 붙이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보자마자 딱 와서 붙어야 돼. 려면, 위해서 이런 것들 앞에가 결과. 자, 유지하려면 결과, 조건, 극저온의 조건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있다. 이 때문에 자, 요게 방식이 제한되었다라고 나오고 1문단이 딱 끝납니다. 일단 1문단 읽고 우리가 주로 이런 내용이 뒤에 이어지겠구나 예측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1문단에 일단 1문단 들어갈 때 두 가지를 잘해야 돼. 첫 번째, 중심 화제를 포착한다. 두 번째, 예측한다. 주로 예측은 안 하는 사람들 많더라고. 근데 예측까지 하셔야 됩니다. 평가원은 90% 이상이 다 예측이 가능해. 예측하고 들어가야 보다 정확하고 빠르다. 자, 그럼 이 세트는 어떻게 흘러가겠어? 이 때문에 자, 저장 운송시 이런 조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액상 유기 화합물 또는 액화 암모니아와 같은 예시는 꺽쇠. 자, 그렇다면 이 예시를 받아주는 개념이 뭡니까? 수소 운반체예요. 이러한 수소 운반체를 활용하는 방식이 제한되었다. 딱 끝났어. 예측돼. 빨리 예측해봐. 이 이후에 어떤 내용이 이어질까? 수소 운반체를 활용하여 어떻게 저장 및 운송을 하지? 이게 이어지겠네. 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는 게 이게 큰 그림이라는 거야. 오케이? 그래야지만 내가 지금부터 아주 자잘한 디테일들이 나오기 시작할 거잖아. 막 나올 텐데 얘네들이 왜 나오는지 알 수 있어. 액상 유기 화합물 나오는 순간 얘가 왜 등장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야. 이래서 등장한 거지 지금. 얘를 통해 자, 운반하고 저장합니다. 오케이? 그 과정이 쭉 나오는 거야 2문단에. 그리고 이제 3문단이 이어지는 거죠. 자, 그리고 4문단은 활용법 나오고 끝 이렇게 가는 세트란 말이지 지금. 그러니까 이 세트의 3분의 1을 잡아주는 게 시작이 끝이다 지금. 오케이? 자, 일단 좀 더 보자. 시작이 끝이다. 그리고 본래는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자, 우리가 지금부터 이걸 볼 겁니다. 하늘에 별이 반짝인다. 이게 과학이지. 과학은 현상이야. 기술은 목적이야. 자, 마이크는 소리를 증폭시킨다. 목적이야. 그다음 지금부터 어떤 내용이 나와? 어떻게 이렇게 하지? 이렇게 나온단 말이지. 그게 우리는 원리 방법이라고 하죠. 근데 원리 방법을 보면 구성 요소가 여러 개야. 자, 구성 요소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구성 요소의 기능과 구성 요소의 구조예요. 이게 섬세하게 연결되면서 어머나 이렇게 원리가 가는구나. 이게 사실 가장 기본적인 과학이란 말이지. 근데 이번 세트는 뭐가 싹 빠져 있어? 이번 세트는 구조, 오늘 핵심 오브 핵심 구조야. 이 세트가 쌤 좀 어려웠는데요. 어려웠다면 확실하지? 이 3문단에 구조와 개념을 놓쳐서 그런 거예요. 요것만 오늘 체크하면 돼. 자, 그래서 이 세트가 어려웠다면 가져갈 거 너무 확실해. 구조, 개념 챙겨가자. 근데 이 세트가 쉬웠다면 왜 쉬웠냐를 알아야 된다는 거야. 작년 6평은 안 그랬거든. 일단 작년 6평은 기능 많습니다. 주체와 이 구성 요소와 그 법에선 주체고 과학기술은 구성 요소지. 얘네들의 기능을 다 연결해야 되고요. 이 원리가 본래는 순서대로 아주 복잡하게 나오기 때문에 평소에 같았으면 우리가 그걸 구분 동작으로 딱 끊어 나가면서 이런 원리 가자 이렇게 가야 되거든. 이번 세트는 그게 싹 빠져 있으니까 할만한데? 이후에는 어떤 것들을 가져야 돼? 그래서 구성 요소들의 기능을 연결하는 원리들에 더 집중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앞으로는 그게 나올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 거야 지금. 6평에서 이미 이렇게 냈기 때문에. 사실 과학기술이 큰 변별이 없었어. 자, 이제 여기에 집중하자. 이번 세트는 1문단 읽고 전체 흐름 캐치한 다음에 예측하고 들어가고, 그리고 2, 3문단에 구조와 개념 바로 가보자. 자, 2문단 구조 보자. 어려웠다면 이제 구조가 안 잡혀서 그렇지. 자, 구조 한번 찬찬히 따라가자. 일단 볼까? 액상 유기 화합을 이용한 수소의 저장 및 추출. 이게 지금 큰 그림이야. 우리 이걸 통해서 이 원리를 볼 겁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저장하고 어떻게 추출하지? 물론 그 원리가 자세히는 안 나왔지. 그지? 구조 가자. 자,
톨루엔과 메틸사이클로헥세인. 그러니까 애들이 주로 또 외국인들이라 이름이 어렵잖아. 쫄면 안 돼. 자, MCH라는 두 화합물 간에 상호 전환 반응이 주로 사용된다. 얘랑 얘예요, 지금. 머리에다 구성요소 좀 둘이야. 자, 이는 톨루엔에 수소가 결합해서 MCH가 되고 역으로 MCH는 톨루엔과 수소로 변환되는 이 원리를 사용한다. 그러니까 원리가 벌써 끝난 거야, 지금. 원리 한 줄밖에 없어요. 이 원리 한 줄 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야. 자, 그럼 지금부터 핵심은 얘들아 구조가 보자. 톨루엔 분자 하나에 자, 그래서 MCH 이퀄 톨루엔 분자 하나, 수소 분자 3개야. 찬찬히 가면 사실 구조도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 얘들 보자. 자, 톨루엔 분자 하나에 3개의 수소 분자가 결합할 때 얘들 조건. 이때 결과 각각의 수소 분자가 얘들 그럼 각각의 수소 분자는 얘잖아 그냥. 그래서 이 경우는 머리로 부딪히기보다 여백에 그냥 가볍게 요 정도 구조화하는 거 진짜 시간 안 걸려. 머리에서 엉키는 것보다 훨씬 빨라. 그러니까 내가 이 부분 약하다면 한번 해보세요. 오케이? 자, 해보고 안 해보고는 차이가 있어. 3가지 이렇게. 자, 각각의 수소 분자가 탄소와 수소 원자 간의 결합을 2개씩 만든대. 그렇다면 이 각각이 어떻게 한다는 얘기야 지금? 탄소와 수소 원자 간의 결합을 그대로 하시면 돼요. 탄소와 수소 원자 간의 결합을 몇 개? 2개씩. 2개씩, 2개씩. 총 6개를 만들고 이게 MCH. 이게 MCH 분자 하나가 되는 겁니다. 끝. 이게 구조야 지금. 이거 근데 놓치면 어떻게 돼? 문제 하나 날라가 지금 뒤쪽에서.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구조파. 딱 보여주니까 요거는 해보자. 아시겠죠? 어렵지 않잖아. 너 충분히 할 수 있어. 그지? 일단 가보자. 자, 그리고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들은 MCH는 취급 안정성 및 독성이 휘발유와 유사하기 때문에 기존 인프라 이용할 수 있어요. 뭐예요? 그냥 특징 1, 또한 특징 2. 자, 하지만 한계 3. 끝. 그러니까 심플할 수밖에 없는 거야. 특징 1, 2, 3. 2개는 좋아요. 3번째는 안 좋아요. 끝. 장점과 단점. 딱딱딱 끊기는 순간 어렵지 않다. 단, 기억하셔야 된다. 이 특징들을 그냥 그대로 일치 불일치 물어보니까. 됐지? 자, 여기까지가 액상유기 화합물을 이용한 방식 첫 번째고요. 그럼 이제 뭐 나오겠어? 그러니까 첫 번째 1문단 읽고 딱 예측하고 나면 이제는 2번째? 일단 다음 문단. 문단이 바뀔 때 항상 첫 문장에 집중하자. 암모니아는 오케이? 끝. 진짜 지금 거의 다 끝난 거야 그러면. 자, 2번째는 방금 했던 것처럼 또 2번째 방식을 그대로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가보자. 암모니아는 질소 원자와 수소 원자로 이루어진 화합물. 참 평가원이 균형을 잘 맞춰. 약간 어떤 밸런스 강박이 살짝 있나 봐. 이거 칭찬이다. 자, 왜냐면 앞부분에 이렇게 제시해주고 구조 잡아주고 특징 1, 2, 3. 보통 뒤로 가잖아. 비슷합니다. 기출을 풀다 보면 그런 느낌 안 받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앞에를 잘 읽어야 돼. 앞에 잘 읽으면 뒤에 비슷하게 이어질 때가 많거든. 자, 가보자. 3문단. 자, 암모니아는 그렇다면 지금부터 얘들아 다시 한번 뭘 볼까? 구조. 암모니아는 질소 원자와 수소 원자로 이루어진 화합물로 분자당 3개의 수소 원자를 포함하고 있어서 얘들아 구조 체크. 자, 암모니아는 질소 원자와 수소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 분자당 3개의 수소 원자입니다. 암모니아 분자당 3개의 수소 원자 가지고 있어요. 어렵지 않지? 자, 그래서 물보다 많아요. 오케이. 그리고 물은 우리가 H2O니까 하나 더 많이 있네. 그지? 수소 원자가. 자, 암모니아는 1. 기존 비료 산업에서 사용하는 합성법 생산할 수 있고 쉼표 보여? 오케이. 쉼표 동그라미. 쉼표 민감해야 된다. 2번째. 기존 인프라 이용하여 저장 및 운송할 수 있다. 오케이. 특징 2. 하지만 균형. 하지만 3번째. 이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특징 1, 2, 3. 2개의 장점, 하나의 단점. 똑같네. 암모니아의 수소 추출 방식으로는 얘들아 잘 봐. 그래서 자, 여기까지는 이제 이렇게 저장 및 운송할 수 있어요 나왔고요. 암모니아에서 수소 추출 방식으로는 지금 우리가 뭘 보고 있었지? 1문단부터 수소를 뽑아내는 걸 봤어. 지금까지. 생산, 오케이. 그 다음에 저장, 운송, 추출, 그리고 써먹는 거야. 지금 여기는 수소 추출이 핵심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가 수소를 추출하는 그 과정을 보고 있었구나. 결과 목적은 뭐냐? 수소를 끌어내서 쓰는 거야. 큰 그림 그리고
자, 내가 가보자. 수소 추출 방식으로는 이제 그럼 다 왔네. 추출 나오면 활용하고 지문 끝나는 거야, 진짜. 얘들아, 추출이야. 전기분해, 광분해, 그리고 열분해가 있다. 잠깐. 지금부터 구분 분류하네. 자, 그럼 이제 쪼개야지. 이렇게 쪼개집니다. 얘들아, 쪼개질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였지? 자, 1인칭 주인공 시점 너가 대답해 봐야 돼. 자, 쪼개질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야? 요거죠. 여기지. 뭐야? 기준이죠. 기준. 얘들아, 기준이 뭡니까? 수소 추출 방법이야. 맞아? 얘들아, 요거 수소 추출 방식으로는 하나, 둘, 세 개가 있다. 여기서 시험 출제하지. 갈라질 때 늘 기준에 집중해야 돼. 문제를 맞힐 수가 있습니다. 이따가 내가 이 선택지를 내가 틀렸다? 요걸 놓쳐서 그렇다. 오케이? 자, 자, 가보자. 좀 더. 전기분해, 광분해, 그리고 열분해가 있다. 각 방식에서는 암모니아 분해 반응이 일어나는데, 자, 지금부터는 딱 두 개의 개념만 체크하자. 암모니아 분해 반응이 뭔지, 그리고 전환율이 뭔지만 보면 지문 끝납니다. 자, 일단 암모니아 분해 방식이란 잡아주잖아. 보자. 암모니아 분해 방식이란 암모니아가 분해되어 질소와 수소를 생성하는 반응이다. 얘들아, 개념 체크. 언제나 우리 독해의 기본 단위는 얘들아 개념 정의야. 오케이? 개념 정의. 잘 보고 있지. 얘들아, 개념 정의 그냥 생각하면 안 돼. 보고 진짜 개념 정의 다 들어가야 되는 거야. 실전이잖아. 얘들아, 개념 정의. 암모니아가 분해되어 질소기체, 수소기체로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이때 자, 반응한 암모니아, 질소기체, 수소기체 몰수의 비는 2대 1대 3이다. 자, 얘들 암모니아 2개가 분해되면 질소 1개와 수소 3개가 된다. 이 얘기죠, 지금. 그지? 그대로 비례관계 대응하시면 되는 거야. 자, 열분해 방식을 통해서는 0.9 이상의 전환율이 얻어지는데 이런 것도 쫄 필요 하나도 없어. 왜냐? 다 설명해 주거든. 그래서 개념 정의가 기본인 겁니다. 부반응은 거의 없다. 얘들아, 거의 없다. 쌤이 요거 딱 조심하는 얘기를 진짜 많이 했어요, 현장에서도. 왜냐? 요즘에 최근의 트렌드가 요거거든. 대게. 얘들아, 대게라는 건 뭐야? 누가 킹크랩 이러던데. 존재하자. 얘들아, 대게. 무슨 말입니까? 자, 요걸 가지고 선택지 어떻게 페이크할까? 100%로 페이크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잖아? 근데 최근에 2번이나 나왔어요, 이렇게. 학생들 근데 많이 걸렸습니다. 이런 거 조심하자는 얘기야. 거의 없다는 얘기는 있긴 있어. 근데 조금밖에 없어. 100%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더더욱 우리가 100%에 집중해 놓으면은 이런 것도 제칠 수 있지. 그지? 거의 없다. 여기서 전환율이란, 자, 그대로 확인만 하자. 반응한 전체 암모니아의 몰수를 공급한 암모니아의 몰수로 나눈 값. 자, 그렇다면 공급한 암모니아 몰수 분해, 반응한 전체 암모니아의 몰수 얼마나 많이 전환됐냐. 딱 요거네. 그지? 자, 부반응이란 암모니아 분해 반응에 의도된 생성물 외에 다른 물질이 최종 물질 생기는 거.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What the fuck이지. 그지? 진짜 안 좋은 거잖아. 내가 목표한 거 딱 요건데 딴 게 생기는 거야. 완전 안 좋은 거죠. 오케이? 오케이. 근데 부반응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다음 문항 가볼까? 자, 그럼 이제 수소 추출 끝났고, 자, 수소의 대표적인 활용법 끝났다, 진짜. 활용까지 오면 지문 끝이네. 자, 수소의 대표적 활용법인 수소 연료 전지는 왜 큰 그림이 중요한지 알겠지? 우린 지금까지 수소를 어떻게 끄집어내서 쓰는지까지 봤습니다. 생성하고, 저장하고, 운반하고, 추출하고, 활용하는 그 전체 과정을 지금 다 보고 있는 거야. 마지막 활용이야. 자, 마지막도 끝까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집중하자. 수소 연료 전지, 얘도 요것만 딱 체크하면 되겠다. 뭐? 구성요소의 구조, 기능, 찔끔. 이렇게 나옵니다. 자, 산화극. 근데 찔끔이어도 어때? 시험에 내잖아. 이게 답이잖아. 끝까지 집중해야지, 그렇다면. 그지? 산화극, 환원극, 전해질, 도선. 산화극에서는 하는 순간 둘 중 하나라는 거야. 뭐랑 뭐 둘 중 하나? 구조거나 기능이거나 합니다. 자, 산화극에서는 공급된 수소가 수소 이온과 전자로 분해되는 반응이 일어난다. 오케이? 산화극에서 일어나는 기능. 수소 이온은 전해질을 통해, 전자는 도선을 통해 환원극으로 이동한다. 기능이네. 이동시키는 기능이네요. 자, 전기를 생산한다. 그리고 환원극에서는 공급된 산소가 수소 이온과 전자를 만나서 한마디로 어떤 구성 요소들의 위치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만 딱 정리하면 아주 깔끔하다는 거지. 자, 이 외의 반응은 거의 일어나지 않으므로 계속 페이크네. 거의 일어나지 않는 거야. 일어나긴 일어난다는 얘기지. 그지? 자, 따라서 친환경적이다. 끝. 자,
봐봐. 다시 처음으로 돌아왔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왜 시작이 끝인지 알겠어? 시작점이 뭐였냐면 요거였어. 자, 청정에너지원 수소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왜냐면 굉장히 친환경적이거든 이라고 시작했잖아.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끝나죠. 그래서 친환경적이야. 끝. 이렇게 끝나기 때문에 시작이 곧 끝인 거야. 시작점 돌아오면 지문 끝난 겁니다. 이해되지? 자, 이후에도 애들 과학기술 들어갈 때 시작이 끝이다. 잡고 훅 들어가자. 자, 내가 한번 문제로 가볼게요. 10번을 보면 지금부터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어떠한 정보들을 봐야 되는지 이게 핵심인 거야. 자, 얘들 조금만 더 힘을 내자. 얘들 10번에 1번 선지. 재생에너지는 탄소 배출 없이 얘들 거의 없다 말고 아까 분명히 완전 없는 게 있었어. 쌤이 X 표시했을 겁니다. 아닌 건 아니다. 그래서 딱 X 치는 게 좋아. 왜냐면 우리의 머리는 이렇게 딱 표시를 해놓으면 머리에 중요 정보들이 더 잘 각인이 돼요. 그런 걸 이제 약간 뇌과학적으로는 이미지화 시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위쪽에 X를 치거나 X 동그라미 치거나 삼각형하거나 이런 것들이 각인이 잘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 적극 활용 많이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자, 탄소 배출 없이 수소 생산하기 위한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수 있다. 그냥 시작점의 바로 개념 자체. 1번 패스. 2번 MCH는 휘발유 유사한 취급 안정성을 갖는다. 어디서 나왔지? 장점 하나. 나열된 특징. 옆에다 적자. 읽으면서 이걸 와리가리 했다면 이미 뭐다? 나열된 정보를 내가 짚지 않았다는 얘기야. 얘들 구평에서는 나열된 정보 짚으셔야 됩니다. 지금 봐봐. 사회 법지문이랑 이 과학의 공통점이 뭐야? 얘 아닙니까? 그죠? 내용은 싹 다 바뀐다. 얘들 구평 때는 우리가 보는 이 내용 절대 안 나오지. 얘네가 그대로 나오는 거야. 잘 적어놔야 돼. 얘들 3번. 광분해 방식으로 암모니아를 질소와 수소로 분해할 수 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왜냐면 아까 우리가 뭘 봤지? 자, 암모니아가 질소와 수소로 분해되는 그 이전에 수소를 꺼내오는 바로 이 지금 수소 추출 과정이잖아? 수소를 추출하는 방식 하나, 둘, 셋. 어디서 냈습니까? 기준에서 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광분해든 열분해든 전기분해든 다 뭐야? 똑같다는 얘기야. 뭘 냈습니까? 갈라지기 이전에 기준을 냈으니까. 체크. 자, 이제 뭐가 중요한지 알겠지? 그래서 딱 갈라지는 순간 보통 갈라지면 따라가는 건 잘하잖아 우리가. 근데 사실은 출발점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얘가. 왜냐면 제일 많이 놓치니까. 얘들 4번. 수소연료 전지에 공급되는 물질은 수소와 산소이다. 얘들 마지막에 여기 구성요소. 그지? 자, 여기 수소, 산소, 수소, 이온, 산소 이렇게. 자, 공급된 산소 맞죠? 그래서 구성요소들 체크. 얘들 5번 정답. 수소연료 전지에서 수소 이온은 전지와 마찬가지 도선을 통해 땡. 하나는 도선을 통해, 하나는 다른 걸 통해. 그치? 구성요소의 기능 체크. 그러니까 얘들 정답 5번. 정답이 5번이다? 그 중요하지 않다. 정답 5번이 어떠한 정보를 담고 있는 얘를 남기자. 아시겠죠? 자, 이제 좀 더 넘어가서 이제 11번. 얘들 11번은 이것만 체크하시면 돼. 구조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얘들 나머지 뭐야? 다 나열된 특징들이에요. 자, 얘들 그럼 나머지 선택지들도 당연히 중요하지. 답이 아니어도 중요한 거야. 평가원 이러한 정보들을 계속 낸다는 얘기거든. 자, 근데 얘들 구조라는 건 기억은 니은보다 분자당 저장되어 있는 수소 원자 많다. 이게 어려웠다는 얘기는 구조를 내가 놓쳤다는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구조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자, 얘들아 12번.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 12번은 윗글의 A와 보기의 B를 비교하여 탐구한 내용을 가장 얘들아 어디에 동그라미 치고 싶어? 적절 동그라미.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겠습니까? 다이렉트로 들어가면 된다. 답이 정해져 있다는 거야 지금. 그게 중요하다. 자, 일단 보자. 자, 전기 분해 방식입니다. 그리고 일단 이 세트는 지문에 없는 정보입니다. 지문과 비교하라고 나온 거야. 그지? 자, 전기 분해 방식으로 암모니아 분해하는 방식을 고안했어. 자, A는 뭐였냐면 A는 지문 속에 열 분해 방식이었어요. 자, 열 분해 방식에서는 아까 0.9 이상의 전환율이니까 10개 공급하면 9개, 이렇게 100개 공급하면 90개 이렇게 전환된다는 얘기지. 그치? 자, 근데 암모니아 15를 공급했을 때 6만 반응했대. 그러면 지금 봐. A와 B의 핵심을 비교하세요야. 가장 큰 핵심 보여? 보이잖아. A는 0.9 이상이고요. 얘는 지금 10개 중에 6개야. 0.6밖에 안 돼. 일단 딱 보이는 핵심 바로 뭐야? 적어도 머리에 뭐는 있어야 된다? 전환율이 엄청 낮구나 이게. 이거는 기본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핵심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0.6이야 지금. 자, 반응한 암모니아의 몰수보다 많은 수의 수소기체가 생성되었다. 자, 반응한 암모니아의 몰수보다 자, 많은 몰수의 수소기체. 일단 지금 암모니아가 뭐가 되냐면 이 질소가 되고 산소가 되는 거 있잖아요. 질소가 되고 수소가 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반응한 암모니아보다 오히려 수소기체가 더 잘 생성된 거야. 핵심은 사실 수소 뽑아내는 거였지. 자, 이때 원치 않았던 물질들도 상당량 생성. 얘 완전 마이너스네. 자, 그럼 기본적으로 지금 요 전환율은 월등히 적고요. 자, 심지어는 불필요한 것도 많이 생성되는 거야. 이게 정답이지. 이게 핵심적 차이잖아, 지금. 그걸 묻고 있다는 거야. 일단 그럼 바로 가보자. 자, 일단 1번. 그러니까 질소기체 생성한 것과 달리 질소기체 생성하지 않겠군. 질소 당연히 생성하고요. 핵심은 뭐냐면 얘는 논점조차 아니라는 거야. 지금 얘는 전혀 핵심이 아니라는 거야. 왜 적절을 냈을까? 핵심 묻겠다는 거야. 얘들 실제로 이 수능 문제가 핵심 포착할 수 있어? 아니야? 디테일 볼 수 있어? 이걸 다 물어보게 돼 있어. 그중 하나가 얘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딱 보고 핵심? 내가 만약 시간이 부족해? 핵심에 집중하면 이 생각하고 이걸 설명하는 걔가 답이라는 거야. 그런 것들을 적극 활용할 수 있어야 돼. 이해가 되지? 얘들 2번 가보자. 생성된 수소기체는 수소기체와 달리 부반응에 의해서 생겼군. 얘들아 일단 자 다시 한번 큰 그림 잘 보자. 우리 지금 뭐 읽은 거야? 얘들아 2번을 골랐던 얘기 뭐냐면 일단은 당연히 논점이 아니고요. 논점이 당연히 아니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뭐야? 아예 이거는 내가 이 지문을 뭘 봤는지 모르고 있는 거야 지금. 바보 띵띵띵이야. 얘들아 2번 선지. 왜냐? 수소기체와 다르게 부반응에 의해 생겼다? 수소기체가 우리의 목적이야. 부반응이 뭐야? 부반응은 안 좋은 거야. 내가 원하지 않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지금 이 지문이 뭘 원했는지조차 몰랐다라는 거지. 그러면 뭘 해야 되겠어 이제부터? 그래서 2번 고르시면 안 돼요. 왜냐면 큰 그림을 그리고 들어가야 되고 혹은 이럴 수도 있지. 쌤 저는 수소라는 거 알았는데요. 부반응이 뭔지 몰랐습니다. 그럴 수 있어. 그렇다면 개념 정의 체크해야지. 그 둘 중 하나 지금 중심 화제를 완전히 날렸거나 두 번째는 개념 하나 안 봤거나. 근데 둘 다 수능에 무조건 나온다. 오케이? 그거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쌤이 지금 하나하나 보느라고 약간 시간이 살짝 함께하고 있지? 일단 4번. 자, 일단 3, 4번 바로 가자. 3번은 바로 얘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핵심을 정반대로 말했기 때문에 3번 바로 날려야 되지. 4번 갈까? B는 A와 비교할 때 같은 양의 암모니아를 공급한다면 더 적은 양의 수소기체를 생성하겠군. 이게 답이지 그래서. 왜냐? 전환율이 적으니까. 더 적으니까. 그게 답이잖아. 정답 4번이지. 자, 다시 한번 12번 문제 핵심은 뭐다? 다이렉트로 의도 파악하고 훅 들어간다. 훅 들어가셔야 돼요. 알겠지? 처음부터 예측하고 일단 들어가자. 요게 중요하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시험에서는 작년 유평 어려웠어. 근데 작년 유평 왜 어려웠냐? 봐봐. 화학적인 결합과 분자 구조 당연히 나왔고요. 구조도 되게 길고 복잡했어. 그 문제가 오답률 가장 높았거든. 구조가. 이렇게 단순하게 구조만 보는 게 아니었어요. 구조 자체도 굉장히 길었고 그걸 기반으로 사실 기능이 다 연결되는 거거든. 과학적인 개념 설명도 많았고요. 개념도 지금보다 월등히 많았어. 오늘의 핵심 개념 한 2개밖에 없었잖아 지금. 이땐 개념도 많았다고. 그리고 에틸렌의 중합 과정과 화학적인 결합의 원리가 복잡했어. 이렇게 나오는 게 난도가 훅 올라간다는 거야. 우리는 이걸 대비하셔야 되는 거야. 알겠지? 9평까지 수능까지 얘까지 가져가야 돼. 단순히 6평 보고 과학기술 요 정도네? 수학하자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조금만 더 탄탄하게. 지금 잘한다면 더 잘하면 되고 지금 좀 부족함이 있다면 그 부분 채우면 더 잘할 수 있고. 알겠지? 자, 그래서 얘들아 요 구성요소의 기능을 심지어 사례에 그대로 적용하는 문제니까 오늘의 12번 문제랑은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어. 그래서 쌤은 이 부분이 좀 걱정돼서 그래. 12번도 사실은 이런 문제도 다이렉트로 안 들어가고 그냥 하나하나 확인하고 그냥 풀었다. 그러면 이런 문제는 진짜 시간 오래 걸릴 수밖에 없고 핵심이 뭔지 모른다면 이 기능 하나라도 놓친다면 이거 사례 연결 바로 불가능합니다. 얘들 그래서 자, 좀 더 탄탄하게 정교하게 오케이? 자, 그렇게 적어도 이 6평만큼 내가 완전히 마스터하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얘네들까지 다 더해서 9평까지 가자. 그러면 진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 알겠지? 자, 쌤이 지금 그런 것들 다 잡아주려고 큰일 났어. 지금 문학은 쌤이 볼 때 약간 지금 다음번에 찍어야 될 것 같아. 왜냐면 시간에 쫓겨서 막 급하게 하기보다 최대한 알려주고 싶은 거 다 알려주고 최대한 탄탄하게 다 잡아주고
문학도 쌤이 좀 더 진짜 문학도 제시할 거 많거든? 문학 안 보면 완전 땅을 치고 후회한다. 문학이랑 화작이랑 엄매까지 다. 그것도 쌤이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걸려봤자 얼마 안 걸릴 거야. 한 3일 정도 걸릴 겁니다. 그 정도 시간 동안 쌤이 다 꼼꼼하게 올릴 테니까 꼭 끝까지 애들아 6평 확인하고 가자. 실제로 쌤은 해설 강의 끝난 다음에 학생들이 해설 강의에 감동받고 진짜 많이 찾아와. 쌤 눈물 쭉 감동받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해설 강의 들었더니 이런 거구나 진짜 알았습니다. 이런 얘기도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해설 강의를 쌤이 진짜 최선을 다해서 찍거든? 얘들아 쌤 PPT 다 만든 거 봐봐. 진짜 열심히 준비해서 만들어요. 그거에 학생들이 또 굉장히 많이 알아주더라고. 그래서 해설 강의 정말 탄탄하게 준비합니다. 알겠죠? 특히나 이제 쌤 학생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우리가 진짜 더 부스팅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너무 중요하지. 자, 그래서 이제 입문 가기 전에 우리가 이 6평대에 지금 하고 있는 요 관통하는 명확한 패턴들과 출제 요소들이 지금 이 안에 가득 들어가 있잖아. 이 내용들을 좀 더 탄탄하게 가져가면서 여기에 좀 더 살을 붙여서 이 동일한 패턴이, 동일한 주제의식들이, 동일한 내용들이 이게 난도가 높게 나온다면 어떤 식으로 내가 준비하고 탄탄하게 채워야 나갈 수 있을까? 이 부분들을 쌤이 기획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어. 그래서 6평 내용들을 그대로 반영해서 이 내용을 그대로 동일하게 가져가돼. 반복했을 때 우리가 탄탄해질 수 있잖아? 근육도 계속 똑같은 거 반복하면 점점점 찢어지고 커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동일한 내용들을 반복해서 좀 더 살을 붙여나가면서 우리가 구평과 수능을 대비할 수 있는 평가원을 전혀 벗어나지 않는 완벽하게 채워해줄 수 있는 방식을 쌤이 기획한 게 오래전부터 기획한 게 있거든? 그 부분 올해는 꼭 해보려고 해. 그래서 그 내용들 이후에 또 한번 쌤이 또 제시할 테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가 또 체화를 분명하게 해낼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여러분 인문으로 이제 마지막 가보도록 하자. 일단 인문 같은 경우는 자, 봐봐라. 인문은 문제들을 딱 보잖아. 딱 보여. 뭐가? 나의 문제가. 라인 괜찮았어? 나의 문제를 한번 보완해보자. 예를 들어 지금 14번을 보세요. 14번은 봐봐라. 플로리디의 정보 철학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제 보이지? 오케이. 얘들아 적절 동그라미. 뭘 묻겠다? 핵심을 묻겠다. 얘들아 그럼 쌤이 역으로 한번 질문해볼게. 이 문제 답이 몇 번? 답이 3번.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평가원이 생각하는 핵심이다. 그럼 10번에 3번이 뭐야 지금? 평가원의 핵심이 딱 나왔는데 이게 뭔지 모르고 나는 9평으로 달려갈래. 되겠어? 얘들아 급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짚는 게 더 중요한 거야 지금. 이 핵심 대놓고 보여주고 있잖아. 평가원은 이걸 핵심을 생각합니다. 여기에 집중하세요. 얘들아 이게 뭡니까? 어디에 집중해야 돼? 플로리디의 정보 철학은 들어가지. 인간을 포함한 모든 존재는 속성과 행위가 정보로 환원된다. 자, 딱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플로리디의 정보 철학은 이퀄 개념 정의. 첫 번째는 개념 정의고. 표시되어 있나? 에헤이, 표시가 안 돼 있네. 100% 표시하셔야지. 인간을 포함한 모든 존재니까 당연히 사물이 지닌 속성과 마찬가지. 인간이 지닌 것도 역시 오케이 100%니까. 개념 자체 100%. 이게 뭐다? 평가 생각하는 핵심 오브 핵심이다. Got it? 이거 잡는 게 중요한 거야. 지금 여기 있는 인포가 어차피 다시는 안 나와요 지금. 맞지? 얘들아 15번은 이 문제 오케이. 얘들아 동그라미 어디에? 적절 동그라미. 다이렉트로 들어가 볼까? 얘들아 기억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얘들아 기억 보자. 자, 구성이 뭔지 알면 되네요. 추상화 칭의를 통해 인식되는 정보는 구성된 것이다. 그렇다면 구성이란 뭘까? 이거 찾으면 끝나는 거야. 얘들아 기억의 의미니까 답 나왔잖아. 구성이 뭘까? 보자. 구성이란 주어진 세계를 주체가 택한 경로에 따라 해석하여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자, 얘들아 주체가 자기가 선택해서 이해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우리는 근데 또 이런 거 익숙하잖아. 우리도 이렇게 택해서 유튜브도 보는 거 계속 나오잖아. 그러니까 나의 그 취향을 딱 얘네가 알잖아. 무서운 애들이야, 얘네들이. 일단 15번을 정답하러 가자. 그러면 정답이 뭡니까? 머릿속에 적어도 뭐가 있어야 되는 거야? 주체가 택한 경로에 따라 가는 거구나. 이게 답이지, 그렇다면. 들어가시면, 얘들 그렇다면, 자, 1번에 온라인,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이야 이런 거는 일단 대다수가 일치 불일치를 날리는 거 이것도 맞지만요. 이미 답은 뭐다? 정해져 있다. 이게 핵심인 거야. 1번 보자마자 논점 아니니까 바로 날려버려야지. 핵심은 뭐야? 선택하고 그 선택해서 이해하는 이게 핵심이잖아. 답은 몇 번? 자, 2번 조심하자. 주체가 어떤 추상화 칭의를 택하는가에 따라. 자,
오케이, 나 택하는 건 맞아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얘가 답인가? 보니까 뒤에 인포그는 행위자와 대상 중 어느 하나에만 이거 틀렸지. 땡. 2번만 조심하고 나면 나머지 애들은 논점 아니고요. 쭉쭉 내려가다 보면 정답 5번 바로 가자. 주체, 인포그가 지닌 속성이란 정보는 주체가 자신을 둘러싼 세계를 어떤 관점을 통해서 이렇게 바꿔놨네. 자, 내가 선택한다는 게 뭡니까? 어떠한 관점을 통해서 라는 말로 살짝 바꿔놨네. 근데 내가 머릿속에 내가 주체가 뭔가를 딱 택하는 거야. 그렇다면 어떤 관점에 따라 택하냐? 같은 얘기잖아. 그러니까 머리에 답이 잡혀있어요. 이게 변형이 많이 되든 약간 다른 표현으로 페이크 하려고 하든 속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정답은 5번 다이렉트. 오케이. 자, 일단 16번 보자. 16번은 자, 요거는 이제 하나하나 뭘 보면 돼? 사람의 주장인 거야. 내가 16번은 틀렸다. 지문 속에 사람 몇 명 나와요? 꽤 나옵니다. 주장이 꽤 나와요. 일단 누구누구. 플로리디 나오지 일단. 인간 중심주의 나오지. 뉴턴 나오지. 그리고 생명 존중 윤리학 나오지. 다 동급이잖아. 주장들, 견해들. 하나하나 한 줄 요약해야 된다는 거야. 일단 기억. 인간은 무엇이 그 본성에 적합한가와 무관하게 다른 인공물들과 동일한 권리를 가진. 일단 정답은 1번인데 지문 속에 힌트 있었어 없었어 솔직히. 응? 빨리 생각해봐. 힌트 있었어 없었어? 있었어. 그 힌트가 뭐였는 줄 알아? 이거 놓치면 눈물 난다. 일단 힌트가 뭐였어? 지문 속에 이 문단에 하나, 둘, 셋, 넷, 5줄. 동일한 권리는 아니지만 아닌 건 아니다. 동일한 권리는 절대 아니지만 각자의 본성에 적합한 방식으로 있을 다름의 권리를 가진다라고 not A but B. 일단 기억. 동일한 권리 땡. 플로리디의 생각과 삐삐 배치됩니다. 일단 니은 모든 정보는 인간의 행위에 의해 발생한다. 이것도 지문 속에 일단 뭘 봐야 되냐면 사례 나오잖아. 빵 얘기 나오죠. 빵 얘기. 빵 먹는 빵. 그러면은 자, 이 빵의 속성, 일단 선후관계를 잘 봐야 되는 게 이 문단에 그대로 사례 나오잖아요. 사례 앞에 뭐가 있는지 잘 봐봐. 사례 앞에 뭐가 있어? 개념이 있잖아. 그대로 대응하는 거지. 빵이 가지고 있는 속성 때문에 자, 이게 나의 음성 정보로 이때는 내가 대상이 되는 거지. 그리고 나서 연결될 때 일단 요 순서, 선후 관계 요것도 수업에서 진짜 많이 했던 부분들 중 하나야. 현장에서 직전에서도 요거 순서 요거 잡았습니다. 순서 잘 봐야 된다. 개념 간의 관계를 잘 봐야 된다. 빵의 속성이 이렇게 와. 음성 정보로 와. 내가 또 영향을 줍니다. 친구의 행위에 또 영향을 주잖아요. 그치? 친구의 행위라는 정보를 발생시킨 나는 주체가 되기도 하고 대상이 되기도 하고 음성 정보가 이렇게 가잖아. 그러니까 얘들아 니은 모든 정보 땡. 얘들아 모든은 100%라니까. 속성도 이렇게 가니까 니은 모든 정보가 틀렸네. 그지? 얘들아 디귿 누구 생각? 인간 중심주의. 자 얘들아 리을 자 누구 생각? 플로리디 생각. 뉴턴과 배치되는. 자 얘들아 미음은 자 생명 존중 윤리학의 생각. 그렇다면 내가 뭘 틀렸을까? 내가 어떠한 주장을 못 잡았을까? 그 주장을 잡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까? 개념 정의에 집중한다. 주장 한 줄 요약하는 것 정리한다. 얘들아 해보셔야 돼요. 알겠지? 왜냐면 이 세트는 다시는 안 나오지만 앞으로 이 사고는 동일하게 하셔야 될 겁니다. 자, 얘들아 존재하고 있어. 다 끝났어. 이제 마지막 17번 볼까? 자, 얘들아 17번은 자 문제로 가서 같이 보자. 자, 얘들아 17번 바로 가보자. 보기가 제일 중요해 지금. 얘들아 보기에 칸트와 비교하여. 자, 얘들아 칸트 주장 요거밖에 없는데. 자, 책임의 소재에 대해서 궁금해졌습니다. 얘들아 딱 잡아주잖아. 책임의 소재에 대해서만 나 알고 싶어요. 책임의 소재. 자유의지는 없고 이런 인공지능 교통통제 시스템이 있는데 얘가 교통혼란을 일으켰다 했을 때 이 경우에 대한 선생님의 견해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플로리디가 대답해주는 거야. 칸트에 따르면 얘들아 그렇다면 이것도 답은 확실한데? 이게 문제가 적절하지 않은 이긴 하지만 사실은 책임의 소재에 대해서 인공지능 책임질 수 있나요? 답을 찾아야지 지금부터. 너무 질문 확실하잖아. 그치? 답을 찾아보자. 칸트에 따르면 자유의지가 있으면 행위에 대해 도덕적 책임 질 수 있음을 뜻합니다. 학생이 예로 든 이 시스템의 혼란, 책임을 지는 건 불가능해. 이게 답이네? 질문에 대한 답이 나왔어 지금? 책임 안 돼요. 그러나 나는 칸트와 달리 많은 생각이 부딪히네. 자, 나는 칸트와 달리 그 시스템은 도덕 행위자에 포함될 뿐 아니라 플러스 도덕적인 옳고 그름까지 평가될 수 있다. 이처럼 정보화 사회에선 책임을 질 수 없는 도덕 행위자가 늘어나는 한편 인공지능이지 지금. 이런 애들이 늘어나는 한편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하게 된 인간은 예방적 관리하고
인포스피어 이런 게 지문 속의 개념 정의였잖아. 그지? 인포스피어. 자, 인포스피어의 번영을 감독할 책임이 커진다. 이 책임 있는 관리자로서의 인간을 나는 호모 포이에티쿠스라고 부릅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보시는군요. 여기다 가보자. 자, 정답 선지로 가볼게요. 바로 2번 볼까? 자, 칸트와는 대조적으로 자유의지를 지니지 않은 비인간 행위자인 교통 혼란에 대한 책임을 지을 수 없다고. 잠깐만. 여기다 책임질 수 없다고 본 건 누구 생각 자체야? 칸트 생각 자체야 그냥. 이 얘기는 너무 확실한 거야. 이 2번 선지를 그냥 맞나보다 하고 지나갔다는 그 사고에는 뭐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냐면 보기를 안 본 거랑 똑같은 거야. 일단 지문은 우리가 그렇게 집중해서 보는데 보기도 뭐야? 이것도 하나의 지문이잖아 지금. 이걸 안 본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질문도 여러 개가 아니라 딱 한 개였어. 책임의 소재를 물었잖아. 근데 책임의 소재를 왜 안 보고 지나가는 거야? 그럼 문제 맞힐 수 있겠어? 끝까지 집중하셔야 돼. 2번을 틀렸다? 이 얘기는 진짜 짧은 데서 답을 줬는데 내가 지나갔다야. 얘들아 보기를 잘 보기. 보기 잘 보기. 라임 괜찮았어? 얘들아 그래서 얘들아 보기 잘 보자. 답 자체잖아요. 그러니까 2번 바로 정답이지. 사실은 너무 빼박이라 나머지 안 봐도 될 정도야. 그잖아. 오케이? 자, 이제 법지문 세트 다시 한번 법 전체 이제 법과 이제 과학과 인문지문 세트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잡았었던 지문 속의 중요 정보들은 랜덤하지 않아요. 그 중요한 반복되는 그 정보들 다시 한번 패턴 정리하고 6평에 3개나 나왔잖아 지금. 다음번에 이제 우리가 볼 건 그렇다면 많지 않아. 경제 나오겠지? 인문도 사실은 여러 가지의 방식들이 있긴 합니다. 사람이 1명 나올 수 있고요. 지금처럼 여러 명 나올 수 있고요. 사람이 1명일 땐 개념이 좀 더 중요하고 그래서 오늘 좀 더 개념이 중요했잖아. 사람들과 주장들이 여러 개가 있긴 하지만 당연히 주인공은 플로리디였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주장하는 개념의 핵심이었거든 지금. 맞지? 이러한 부분들에 어디에 내가 초점 맞춰야 되는가. 플러스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건 문제별로 내가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가. 이 사고의 감각, 이게 실전에서 제일 중요한 감각인 거야. 아시겠지? 자, 그래서 약간 예상보다 좀 시간이 길어져서 좀 힘들었을 수 있는데 그만큼 쌤이 알지? 그래서 이제 조금만 더 힘내고 자, 이제 문학도 쌤이 꼼꼼하게 많이 준비했으니까 이제 문학도 한번 우리가 열심히 또 자, 나의 실력을 갖추는데 좀 더 힘을 내 보도록 하자. 고생했어.